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고생들이 참 많으시고요. 오늘까지만 좀 잘 견디시고 이제 방학이 또 우리에게 있으니까 희망을 좀 갖고 방학 때 또 에너지 충전해서 힘을 내서 또 합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해봅시다. 오늘 184조 정비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법 6문제 나오는데요. 바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죠. 184조 준비됐나요? 자, 먼저 184조 보시면은 1번. 이 1번은 이 정비법이 올해부터 전면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정비사업 종류가 원래 6개 있었는데 6개가 다 바로 통합돼서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명칭을 올해는 좀 관심 있게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1번을 구성했는데, 정비사업 종류 3개를 꼭 알아주십시오. 몇 번일까요? 1번. 그래.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은 145쪽이 있는데 우리 요약집 이 정비사업 종류가 아까 3가지 있다 했잖아요. 우리 요약집 거기다 145쪽 딱 써놓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요약집 145쪽 한번 훑어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2번 쭉 있죠. 박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비 기반서는 양호가 나오면 벌써 떠올라야 되죠.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그래서 정비 기반서라고 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차장, 공동 공용차장, 광장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서인데 그 재건축 사업은 주로 오래된 공동택단지에서 하죠. 그래서 그 주변 상을 보면 아까 정비 기반서는 아직도 양호합니다. 근데 그 안에 노후 불량화된 약 40년 된 5층짜리 아파트, 또 4층짜리 열대 이런 것들이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동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그 공동택 철거하고 다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시행하는 사업, 이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양호하면 무조건 재건축 사업 딱 가득 쳐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은 사업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토동업 소자가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은 가반수 그것도 체크해서 가반수의 동의 없고 공적 주체라든가 민간업자가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죠. 시정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 특히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시고 넘어옵니다. 3번 이것도 역시 145쪽에 있어요. 정비사업이다. 바로 박스 안에 있는 정비사업은 어떤 정비사업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자, 그게 도시 저소득층 및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 말 나오면 벌써 떠올라야 되죠.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및 집단 거주하는 그런 빈민촌 달동네 그 지역을 대상으로서 주로 하죠. 그 지역의 모양새를 보면 정비 기반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 광장, 공용차 이런 것들이 엉망이죠. 엉망이다 이걸 극히 알아가다 이렇게 하죠. 그 동네는 노블랑촌이 아주 가득하게 뜨덕뜨덕 붙어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가득하게 밀집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서 그걸 쫙 철거하고 깨끗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 사업뿐만 아니라 바로 단독택이 다세택이 밀집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차 이런 정비 기반시설, 광장 이런 것들을 설치 확충해주고 놀마작세지 구경타, 놀이터 마을회관 그다음에 그 공동 작업장이니 아니면 경로당이니 이런 것들을 공동용시하는데 이런 것들 좀 설치 확충해서 그 지역에 그 주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말이죠.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 이것도 뭐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아주 중요하니까 바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186조 바로 4번 공동이용설 5번 쭉 있는데 그 내용들 밑에 반복되고 있으니까 6번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6번 146조 나오는데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게 되어 있죠. 정비 기반설하고 옆에 또 한 말 써요. 공동 이용설 비교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 해설 나와 있죠. 해설을 보시면 공동 이용설하고 꼭 비교해서 외워야 돼요. 이미 공부했죠. 공동 이용설은 약자로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공동 이용설은 놀마작세집
구경, 탁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오른쪽에 해설을 보시면 한 말 써놔요. 해설했다가 약자로 공동 이용 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공동 이용 시설을 하는데 그 종류는 놀마, 자, 새, 놀마, 작새집, 구경, 탁. 그래. 자, 이 놀이 뭘까요? 놀이터. 마을에 간 작은 공동 작업장. 왜요? 공동 작업.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자, 새는 세탁장. 집은 어린이집. 그 다음에 구는 전혀 안 떠올라요. 그동안 뭐 했을까? 자, 다른 데 팍팍 나오던데 구하면 구판자. 경은 경로당. 탁은 타가서 이렇게 딱딱 나와야 돼. 알겠죠? 자, 그래 이 공동 이용설이고 정비 기반설은 바로 우리가 국토개법에서 공부했던 기반설이 정비법으로 넘으면 정비를 해야 되니까 바로 정비 기반설인데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국토개법에서 공부했던 공동구, 광장, 녹지, 하천 거기 나와있죠. 오른쪽 페이지 해설에 보고 있어요. 해설 눈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해설에 나와있죠. 그걸 눈으로 팍팍 찍어놔라. 알겠죠? 자, 그래서 6번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몇 번이 길 것 같아요? 1번이죠. 광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 2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써놔요. 2번부터 5번까지는 뭡니까? 공동 이용설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6-1번도 반복적으로 계속 다 오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제 금방 그 6번의 해설, 공동 이용설하고 정비 기반설 꼭 여러분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뭐랬다 누구 들어야 돼? 달달달달 그거 수험생이라면 그건 기본이죠. 7번도 통과하고 8번 보겠습니다. 8번 이것은 145쪽부터 146쪽에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인데요. 자,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어지는 건축물일 때에 그 사업자 철거가 가능하죠. 철거.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함부로 철거 못해요. 자,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을 우리 법에서 크게 4가로 설정해서 이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거. 1번은 도시 미관을 저해 거기다 줄 것이에요. 도시 미관을 저하는 건축물 노화된 건축물 거기다 줄 것이고 그 말 나왔다. 도시 미관을 저하는 건축물 나오면은 준공된 후 몇십 년 이상 몇십 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가? 20에서 30. 그쵸? 자, 그래서 10년 20은 틀렸죠. 자, 그래 틀렸고 이 수는 달달달 외워야 되죠. 이런 기본이죠. 그 다음에 2번 쭉 가다 보면 여기 주거 환경에 불량한 것에 소지하고 있고 공장업, 매연, 소음 등으로 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적에 있는 건축물일까? 없는 적에 있는 건축물일까? 있는. 그렇죠? 없는이 틀렸어. 소음, 매연, 공장업,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그런 그 건축물도 시도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그래서 없는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쭉 가다 보면 보수 보강했다 데모 3번 보수 보강이 보면 몇 자니까 4자니까 앞에 몇십 년 40년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죠. 그래야 시험에서 빨리빨리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수 보강이니까 4자 앞에 준공일을 기준해서 40년까지 생활하게 하여 그래야 되죠. 그래서 20은 틀렸고 4번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그리고 노화된 건축물로서 국토개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미관 X치고 경관 경관 그래 도시 미관을 제하고 또는 노화된 건축물의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그
4번의 마지막에 미간이 틀렸어요. 뭐라고 수행해야 된다? 경관. 그 다음에 5번은 노블랑충 맞아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거다. 있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러면 노블랑충으로 인정이 되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러 멸실되어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붕괴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노블랑충. 없는 것은 노블랑충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이것은 147쪽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 147쪽의 용어정에서 토지동 수지 나오죠. 여기 해설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약집을 제가 참고로 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만은 밑에 해설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복사할 때 시간 절약해서 체크하라고 꼼꼼하게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해설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토지동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등 소유자. 이 용어는 무슨 법에서만 나올까요? 이 용어는 이렇게 체크해요. 이 용어는 무슨 법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약자로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에서만 나오죠. 도시개발법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용어는 오직 도시정비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는 없어요. 그래. 토지동 소유자 용어는 무슨 법에서만 나오냐? 정비법.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슨 법에 있는 용어 뜻을 지금 문제화시켜서 공부하고 있냐? 정비법 반지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법에는 토지등 소유자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인 시행자 자격자 중에는 바로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법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될 수 있죠. 그래 거기는 토지 소유자 나와. 토지 소유자. 토지동 소유자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요? 토지 소유자. 그래 이 자들이 또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 그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을 시행할 때는 또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잖아요. 도시개발 조합도 누가 만드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바로 토지 소유자만 만들죠. 그래. 근데 정비법상에서 나오는 이 정비사업조합은 토지등 소유자 만들고. 알겠죠? 토지등 소유자는 오직 무슨 법에서만 나온가? 정비법 번지수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그러면 이 토지등 소유자 뜻은 누구를 의미하는 용어냐? 그 정의는 바로 세 가지 사업과 한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이때 이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는 같습니다. 범위가 뜻이. 그래 반드시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사업하고자 할 때는 그 장소로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는 뜻이 범위가 같죠. 그리고 재건축은 다르죠. 이렇게. 그래 이 두 가지 사업에서 토지등 소유라는 것은 반드시 정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이 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등은 이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토지 지상권자. 그런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는 포함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안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될까 안 될까?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안 되죠.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 자 안 됩니다. 반드시 건부지 소유자.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인 부속 토지. 그래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만을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토지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만 토지동 소유자 범위 들어가지, 뭐 건축물 전세권자, 임차권자 포함되지 않고 토지 임차권자, 저당권자, 지역권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죠. 자, 10번. 그러면 몇 번이냐? 답은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해당하지 않는 자, 답은 3번이죠. 3번.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건축물 및, 그래서 부속 토지의 소유자 할 때 지상권자 지워버리고 건축물 의자 지워버리고, 의자 지우고 및 건축물 및 그자 쓰고,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래야 되죠. 지상권 지워버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하고 기하셔야 돼. 알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봐봐요. 그래 이제 이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은 그 안에 있는 이 토지동 소유자 등이 그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으로 나올까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만 조합을 만들까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만 조합을 설립하죠. 재건축 사업자, 재개발 사업자. 그러나 주관경 개사업은 그 지역의 시장, 군수 등의 사업을 시행해주는 시행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될 때 주관경 개선 사업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을 절대 설립하는 거 아니다. 그네들 자체적으로서 시행자 되는 거 아니다. 이것은 관할 시장, 군수,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조합은 이거하고 이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할 때 만드는데요. 이때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때 조합을 만들 때는 등기를 해야 될까요? 등기 없이도 만들 수 있을까요? 등기 꼭 해야 되고. 추진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지 않아도 될까요? 추진회 만들 수도 있겠죠. 꼭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공공지원 사업을 할 때 시장 군수가 지원해서 하면 그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칙은 추진회 구성하고, 추진회 구성하고 그림에 승인 시장군수한테 받고 추진회, 그 다음에 이네들이 설립인가 신청해서 30일에 등기해야 조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때 조합이 성립됐다면 이때 조합 설립에 따른 동의한 자가 됐든 안 된 자가 됐든 이 토지동 소유자가 모두 다 조합원이 되는, 조합은 무슨 조합일 때 그럴까? 무슨 조합을 만들었다면 동의를 분하고 토지동 소유자가 다 강의로 될까요? 재개발이? 무슨 조합? 재개발. 재개발 사업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토지동 소유자가 다 되는 거예요. 토지동 소유자 뜻은 아까 했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자, 지상권자라고. 그래서 그네 다 된다. 근데 무슨 조합은 그 사업에 동의하냐면 되냐? 재건축. 그래 여기 재건축 사업 조합이 이렇게 성립될 때 토지동 소유로서 그 동의한 자만,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동 소유자 중에서 동의한 자만 되는 거예요. 고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된다. 동의하지 않는 자는 설령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일지라도 조합은 될 수 없다. 그 자들은 바로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이 시행자한테 매도 청구당하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고 나가야 된다. 알겠죠? 또 여기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 자, 지상권자도 절대 될 수 없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먼저 새겨두시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금방 조합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다시 넘어가겠는데 일단 설명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조합원 자격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제가 저 뒤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손잡고 와서 21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17페이지. (217페이지) 보면 13번이 그런 문제 나오죠. 13번 찾았나요? 13번 보시면, 야,
재개발 사업에 딱 포인트 잡고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그 재개발 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170페이지 써요. 170페이지하고 172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바로 몇 번인가 다 보지 말고 한번 맞춰보세요. 보이죠? 답이 보이죠? 몇 번? 그렇죠. 3번이죠. 1번은 왜 아닐까요? 바뀌니까 아니고 박. 그리고 2번은 전세권자는 아니고 3번은 맞고 정부 안에 위치한 토지 지상권자는 될 수 있죠. 4번은 왜 아닐까? 건축 임차권자 아니죠. 그 다음에 바로 5번은 지역권자 아니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봐요. 거기서 또 저 몇 페이지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은 17번 그 쭉 가다 보면 몇 페이지냐면은 220페이지 17번에도 그런 문제가 나요. 정비사업의 조합이 될 수 없는 자 찾았나요? 자, 1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부안의 토지 지상권자 될 수 있죠.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부안의 토지 지상권자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답이 거기서 보였으니까 뭐 다른 거 읽어볼 필요 없죠. 자, 추가로 그러나 보면 3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부안의 건축물사가 될 수 있고 특히 4번 투기 과유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었고 조합설 민가가 있게 되면 해당 정비사업 토지를 상속 동그라미 밑에 이혼 상속과 이혼으로 양수하냐는 조합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벌써 넘겨받으면요 이혼과 상속이혼 옆에 해설에 잘 써졌지만 써놓으시고 그러나 어떤 사유로 넘겨받으면 재건축 사업장에 재건축 대상인 물건을 조합설빙가 후 넘겨받으면 원칙 조합원이 될 수 없냐면은 매매 증여. 그래 그 옆에 따서 상속 이혼 썼다면 바로 옆에다가 매매 증여로 양수한 자는 원칙으로 조합이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조합이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5번은 이제 외해예요. 5번은 외해 그렇게 쓰나. 5번은 외해로 인정된다. 5번은 외해로 인정되는데 5번 보면 투기 가주가 안에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조합설 민가까지 떨어졌다. 근데 재건축 대상 물건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한테 축하해. 그래 지금 재건축 대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해외 전원 2년 이상 가족들 가서 체류하려고 그래. 근데 이거 조합원주의를 인정 안 해주니까 누구도 그거 매매라든가 또 증여를 통해서 넘겨받아갈 생각 안 하네. 증여 아니라 매매 같은 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양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양도인한테 넘겨받은 자는 조합원 인정할 테니까 넘겨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바로 5번은 외해로서 인정돼요.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한테 매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주로 조합원치를 인정합니다. 재건축 사업자의 조합원을 인정해줘요. 오른쪽에 박스 안에 외해가 있어.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해설 보면 오른쪽 페이지 해설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쫙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그게 바로 외해적으로 양수를 할 때에 매수한 자들 있잖아요. 그거 조합원을 인정해주는 사연인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 뭐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아까 키포인트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한번 보시고 다시 원점으로 넘어옵니다. 원점으로 넘어오셔서 191쪽 보면은 1번 나있죠. 자, 정비법상 이 정비 기본방침, 약적으로 기본방침을 하는데요. 기본방침은 누가 수립하느냐? 박스 안에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한다,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및 주관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해서 그 정책을 확정하고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가 10년마다 그렇죠. 그 정책을 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방침했다 반영해야 되냐 5년. 이 기본 방침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이라든가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노블랑 주거지 조사 개선 계획의 수립, 그리고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바로 정합니다. 거기서 바로 이 기본방침에다 포인트 잡고, 기본방침은 누가 정해주냐? 국토교통부 정합니다. 몇 년마다 정해서 정책으로 시행하느냐? 10년. 몇 년마다 타당 섬탄하는가? 5년. 이 기본방침은 뭐가 들어가는가? 첫 번째, 도심의 주관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집어넣는다. 이 정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이제 개별 도시의장들이 자기 도시에 대하여 향후 10년에 걸친 단계적 정비사업 기본 방향을 정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이 기본계획은 우리 요약지 148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계획은 중요하니까 관심 있게 꼭 받으셔야 되죠. 먼저 이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 장인 5명이 수립권자인데, 이네들도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가? 10년 단위로 수립하죠. 그래서 1번 틀렸죠. 20년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산업 유치 업종 배치 계획을 기본계획 포함합니다. 이건 산업 유치 업종 배치 계획은 저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을 만들 때 포함하는 내용이 있죠. 정비 기본계획에다 집어드는 계획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작성 기준과 방법 누가 정하는가? 국장이 정하죠. 특강 시장이 정한 거 아니죠.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과 작성 방법 누가 정한가? 국장. 넘어가시고, 저기 4번 계룡시장은 자기 기본계획을 수립행했다면 이걸 누구한테 가서 보고해야 되냐? 국장. 맞습니다. 수립권자 5명에다 보고했다 체크하고, 보고는 누구한테 꼭 해야 되는가? 국장. 근데 5번 이 시장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기본계획 반영한가? 5년마다. 타당성하면 5년마다. 알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 기본계획은 우리 요약자 아까 몇 페이지 있다고요? 그래. 그거 한번 몇 가지 그래도 문제만 풀 게 아니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148쪽을 한번 보시죠. 148쪽. 이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지 않아요? 사업 시행 절차. 우리 그 요약집 첫머리에 정비법 첫머리 나오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하잖아요.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노블랑시 밀집해 있는 지역,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 공동시설을 설치 확충해 줄 지역, 이런 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 막무가내 할까요? 선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이 사업들을 시행할까요? 선 계획 만들고 후 이 사업들을 시행에 들어가겠죠. 그래, 그 계획도 미리 10년을 내다보고 행정처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계획서를 수립해서 나가는데, 그 정책도 국가적 차원에서 국장이 책임지고 만드는 정책 계획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획이 조금 전에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 방침이라 했죠. 그래,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바로 10년을 내고 기본 방침을 정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기본 방침을 수용해서 이제 아까 이거 했죠.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 방침을 수행해서 이제 개별 도시의장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10년을 거쳐서 단계를 거쳐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죠.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그래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수립을 누가 하느냐? 수립은 개별 도시의 장들이 하는데 개별 도시 하면은 5개가 있어. 5개. 바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알죠? 이걸 개별 도시라 하죠. 그래 구는 도시란 말 쓰지 않아. 구는 농촌, 어촌 냄새가 강해서 산촌 냄새가 가서 도시란 말 쓰지 않아. 그냥 거기는 군직이라고 그래. 군직은 농촌은. 그래 군직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수립하지 않아요. 군직은 뭐 세 가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적이 많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시골에 마을 조그마한 단위로 있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우리 군에서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어느 지역은 주관경 사업하고 어느 지역은 재개발하겠다. 이런 거창한 그 도시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 관련된 미래 총산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야, 내 군증 할 필요 없어. 그때그때 할 필요가 있으면 그냥 정비사업 하겠다라고 정비계획 수립해서 입안해가지고 그 계획에 따른 정비를 진행해서 그냥 하면 끝나. 그래 이 계획은 만들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계획은 6명 중 특광, 특특, 시장수 이런 지자시장 6명 중 군수는 빼고 5명만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수립권자는 이네들인데 바로 수립 기준과 즉 작성 기준, 작성 방법, 수립 기준과 기준, 작성 방법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그거 아시고. 그래 이 친구들도 자기 도시에 대하여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바로 몇 년을 내다보세요 하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5년마다. 이것도 똑같죠? 위하고. 그래 이건 수립 단위. 몇 년 단위로 수립하냐? 그러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하냐? 그러면 5년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정책 내용을 꼭 포함하느냐? 포함시켜야 할 정책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정비사업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니까 정비사업 기본 방향을 꼭 집어넣어라. 그래 기본 방향 할 때 방향은 정책 방향을 말하죠. 이 정비사업 3가지를 어떻게 앞으로 그 도시에서 자기 도시에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라는 정책 방향을 꼭 포함해라. 여기 앞에는 정책이 숨어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될, 이 3가지 사업을 하게 될 바로 장소는 어디냐? 계략적인 범위를 밝혀서 꼭 수립해라. 이렇게. 그거 바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도 꼭 밝히라 이렇게 하고 있죠. 계략적인 범위. 이렇게. 이걸 약조 뭐라고 그래? 정비 예정 구역이라 하죠. 예자가 미래자죠. 아직 정식으로 지정이 아니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정할 그런 책임을 미리 바로 밝혀주고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죠. 그리고 이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이제 정비 사업을 이게 정비 예정으로 지금 상정해놨다. 모 지역을.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제 정식으로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죠.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 이 계획을 약자로 정비계라 하죠. 정비계. 그래 그 정비 예정 계획에 대한 정비계 입안은 언제 해라. 언제 하라. 입안 시기도 딱 밝혀줘요. 이렇게 몇 년도 정도 되면 이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바로 정비를 입안해라 라고 이런 것을 꼭 포함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 힘드니까 단계별로 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바로 정책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하죠. 이 계획을 수립했던 자중 이 시장이라고 하는 친구 중에 대도시장이 있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있잖아요. 둘 다 수립을 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친구들 당연히 수립하고. 그래 이 대도시장과 대도시장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도사님이 야 너네 동네 굳이 수립할 필요 없어. 별로 그 3가지 사업을 뭐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립하지 않아도 돼라고 인정하면 그 시장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없으면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도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해가지고 도시사람한테 뭘 신청해서 뭘 받아야 되냐?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꼭 알아두시. 알겠죠? 이 파트에서는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수립권자들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여기 보세요. 절차인즉
주민한테 이 계획을 공람시키죠. 공람 기간은 며칠 이상 보장하는가? 14일 이상. 이 정도는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하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자 이 계획안을 지방에다 보내면 며칠의 의견 제시해야 되는가? 60일에 의견 제시하죠. 60일이 지날 때까지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걸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에 걸치고, 그 다음에 바로 지방도시 심을 걸쳐서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고시. 알리고 볼시. 우리에게 고시하죠. 도시민들한테. 고시하고 나서 이 내용을 국장님한테 지체 없이 뭔만 올리면 된다? 보고. 이렇게 흐름을 꼭 알아주세요. 자, 이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가니까 그 내용을 좀 가볍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넘어가겠는데 193페이지. 193페이지 문제 3번으로 들어갑니다. 정비계획과 정비계획 나와있죠.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우리 요약제 149쪽부터 152쪽까지 있는 사항인데요. 자, 여기 보시죠. 이제 이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을 해야 할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고 보니까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위반권자가 있는데 위반권자가 위반을 해야 돼요. 그때 이 정비 예정계획이다. 이렇게 정비 예정계획이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밝혀주고 있는 정비 예정계획이 있다. 이 예정계획이 있다면 이 장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위반해야 한다. 수립한다. 이 정비계획은 한번 만들어져서 결정이 되면 그 고시된 그 계획의 내용들만 그 사업장에서는 그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이쪽 앞에 있는 계획과는 달리 용어를 이 계획을 만든다 그럴 때 이걸 이렇게 표현해. 뭐라? 위반. 이쪽에 정책계획서인 기본방침과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위반하면 안 써요. 기본계획은 수립. 저 기본방침을 정한다. 이렇게 용어를 선택했는데 크게 중요한 하지만 그러나 이 계획을 만든다. 그때는 이것은 구속적격으로서 수립이라는 말 대신 뭘로 쓴다고? 위반. 이렇게 위반. 이번에 용어를 좀 수정했으니까 뭐 이거 갖고 크게 뭐 옳다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거 그냥 용어 선택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위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가 누구냐면은 그 특광 특특 시군별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자, 여기가 특별시다. 여기가 광역시다. 여기가 특별자치 시. 여기가 특별자치도. 여기가 바로 시. 여기가 군적이다. 이렇게 팔도죠. 여기가 팔도. 여기 이 정비 예정계획이 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정비 예정계획이 있다. 광역시 정비 예정계획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때 이 정비 계획의 위반 시가 도래하면 누가 이 계획을 위반하냐?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위반할까요? 예? 오, 그래. 25개 구청장이 있는데 바로 구청장님이 그 구청장을 자치구라고 그래. 자치구 구청장님이 위반해야 되고. 오, 좋아요. 그 다음에 욕대 광역시에서 누가 위반할까요? 그래, 여기도 자치구청장이 위반해요. 근데 여기 광역시 내 중에는 군도 있죠. 인천광역시 옹중 강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리고 대구 광역시에 바로 달성군 있잖아요. 그런 광역시 내에 군의 경우는 누가 위반하냐? 군수. 알겠죠? 자, 여기 보셔봐 이제. 그래, 이네들을 여기 봐봐. 이네들을 자, 광역시 내 군수,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 이네들을 약자로 뭐라고 할까? 정비법에서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구청장 등. 구청장하고 등록하면 광역시 군수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는 도산하에 있는 군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어. 여기 그럼 봐봐요. 잘 이해해 두셔.
이 6대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누가 위반하냐? 바로 구청장 등 위반해. 위반할 때 바로 얘네들이 절차가 있어. 위반할 때에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우리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네들이 주민한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을 치고 주민 공람을 시켜요. 공개 연락. 이때 공람 기간은 며칠 이상 보장할까? 며칠? 이 계획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 아까 기본경 14일인데 이건 며칠로 늘어진다? 13일, 14일이 아니라 30일 있어. 알겠죠? 자, 공람기가 끝났어. 그 다음에 지방의원 청취. 지방의원 청취하면 며칠 이내에 또 의견 시하냐? 여기는 60일. 의견 시. 정비법상 지방의원 하면 60일이 나온다.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 광역 도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바로 의회 의견 들으라 이런 게 했었거든. 국토개법상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의견 제시하고자 그 계획안을 버리면 국토개법에서는 그 의회에서 며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시간 없으니까 30일, 여기는 며칠, 60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반했어요.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위반했네요. 이때 이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에 여기에 따른 정비사발하기 위한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돼요. 필수 포함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느냐 여러 가지 내용을 집어넣겠습니다만은 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여기 봐봐.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지금 이 계획을 위반한다 그때는 이 계획은 이 말의 약자잖아요.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걸 약자로 정비계획이라고 한다 했죠. 이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여기 계획을 만들 때는 이 장소에 대해 야 여기서 저 세 가지 중 무슨 사업을 할 거냐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 되겠죠. 주거환경 개선이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걸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을 집어넣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본이죠. 뭘 꼭 포함해야 된다고? 정비사업 명칭. 그리고 그 사업의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냐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땅이냐 이런 걸 정확히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걸 정비구역이라고 그래. 그 면적 정확히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 계획이 한번 확정되면 그 사업장인 정비구역도 확정되는 것이고 면적도 확정되고 사업명칭 다 확정되죠.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 따라 이 장소에 필요한 시설을 정확하게 구축해야 그 도시가 다시 정비됐을 때 원만하게 운영되겠죠. 그래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정확하게 배치해야 되겠죠. 이걸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도시군계획 시설. 그리고 여기 놀마작세지 필요하면 놀마작세 정확히 집어넣어야겠죠. 놀이터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 도시 새로운 쾌적한 도시를 지금 하나 정비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다 부셔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 주거환경 질을 높이고 그러려고 하니까 여기 정확하게 놀마작세 같은 필요하면 딱딱 집어넣어야 되겠죠. 경로당 같은 거 마을회관 같은 거 놀이터 같은 거 또 공용차 필요하면 이런 것들 정확히 집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히 들고 야 이 사업에 따라 여기다 뭘 만들려고 하냐 건축물로 주용도도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 아파트냐 연립이냐 공장이 뭐 건물이냐 상가냐 이런 건축물로 주용도와 건폐물 이런 걸 정확히 정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야 이 계획에 따라 언제 사업할 거니 이것도 정확히 돼야 돼. 사업 시행 예정 시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필수로 포함하죠. 여기 봐봐요. 그리고 야 여기에 지금 얼렁땅이 정비사업을 하면 안 한 건 못해요. 한번 이 정비가 끝나버리면 정비사업이 끝나면 이 도시공간은 다시 40년 50년 동안 바로 우리가 그 공간을 우리 후대들이 이용할 것인데 모양새끼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지역에 필요하다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상을 꼭 포함해야 돼요. 뭘 포함한다고요? 지구단위계획. 그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만들 때 반드시 필수 포함 내용도 있어. 필수 포함 기반설 배치고 뭐 이거 꼭 포함하고 건축물로 용도 건폐용률 높여 최전 이런 걸 포함하고 필요할 때는 또 국토개법령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 지역의 변경과 세분도 할 수 있고 용도 지역의 세분과 변경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 원래 이게 제1종 전용구조가 있다. 제1종 전용구조가 단독 특정시로서 아주 그냥 그 단독부터 못 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완전히 탈바꿈하고 싶어. 그래서 제3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지구단위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용도를 확 바꿔버릴 수 있어. 제3정 일반축으로. 그래서 정비에다 집어다가 탁 결정하시면 끝. 용도지 변경된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선 땅이 돼가지고 다 부시고 막 15층, 20층 아파트를 지선 땅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행정처에서 다 행정처 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 꼬마들은 자기 지역에서 그걸 최종 결정할 수 없어. 용도적 함부로 결정 고시 못해. 그래서 이네들은 계획서만 위반해가지고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은 그렇게 용도적 결정 고시해서 진행할 수 있거든. 광양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네들은 정비계획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결정하지 못해. 결정을 못하니까 특별시는 특별시장한테 이 계획서를 위반해서 처음부터 지정 좀 해주세요. 이 계획서에다가 이걸 넣잖아요. 이 계획에 따라 사업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비계획을 딱 결정해가지고 고시를 통해서 그 사업장인 정비국도 지정고시 하거든. 무엇도 지정고시 한다고? 정비국도 지정고시가 있게 돼요. 정비국을 지정고시 한다. 그럴 때는 무슨 계획을 결정고시해야 그 정비국의 지정고시가 있게 되냐? 정비계획을 결정고시야. 무엇을 결정고시 한다고? 정비계획.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이 구역을 지정고시가 있어요. 이렇게 이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라. 이 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이 구역은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변해요. 자, 그래서 여기 흐름을 잘 아셔야 되겠어. 이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만드는 친구들 누군가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는 구청장 등이 위반해가지고 이 계획서를 첨부해서 특별시는 특별시한테 제출해서 이 계획 결정을 통하여 이거 지정하려고 신청한다. 신청. 이렇게 신청한다. 6대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군수가 광역시한테 이 계획서를 첨부해서 구역을 진정을 시하면 이 자들이 이 계획을 결정고시해서 결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에 걸치고 심의 걸쳐서 이렇게 결정고시해서 주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이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에 누가 정한다?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이것도 아셔야 되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네들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여기에서는 여기 기초자산체장이 없어요. 여기는 뭐가 없다고? 기초자산체가 없어요. 기초자산체가 없어. 광역자산체만 딸랑 있어요. 그래서 기초자산청이 행할 행정물을 광역자산청이 다 싸잡아서 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겠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가 자기가 정비계획 다 위반해서 결정해서 정비를 지정고시해요.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네들이 지정권자고. 여기 경기도, 여기 충청남도가 있다 합시다. 충청남도 계룡시가 있다. 그럼 계룡시에서는 계룡시장이 지네 동네에서 바로 이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이 구역도 자기가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하셔. 이해되죠? 여기 저 옥천군이 있다. 옥천군에서도 옥천 군수가 정비 위반해 자기가 결정고시해서 구역도 지정고시해. 그래서 이렇게 정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될 때에 그 누가 하느냐? 정비구역 지정고시권자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고시권자가 누구냐?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인데 보시다시피 정비계획 위반권자하고 결정권자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누구누구 있었어요? 바로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위반권자였죠. 자, 이 흐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 정비를 쫙 봤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에 바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진 이 정비구역을 좀 넓다 싶으면 1 사업 시행주고 2 사업 시행주로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여기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요, 여기도 할 수 있는 항수다. 서로 연접해 있다면 이 지역을 하나의 정비로 통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통합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도 정비사업 할 수 있는 노블랑시 밀집해 있고 여기도 밀집해 있는데 약간 서로 떨어져 있어. 서로 연접해 있지 않지만 이걸 바로 결합해서 서로 연접해 있지 않는 이 두 개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로 묶어서 정비구역이다라고 결합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알겠죠? 그 내용을 우리 요약집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몇 번에 있을까요? 몇 페이지에? 149페이지 있습니다. 149페이지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보면은 149페이지가 하단부 있잖아요. 정비계획 내용. 정비계획 내용은 다음 사항에 포함된다. 그거 떨어져 가지고 저 150페이지에다 써놔요. 그걸 150페이지에다 이미 정리할 때 써놨죠. 정비계획 내용 해가지고 공부하지 이렇게 박스에다가 정비계획 내용. 그래서 밑줄 친 것이라도 좀 자주 봐두시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리고 밑에 가로 1번, 2번, 3번 꼭 읽어두셔요. 자, 오른쪽 넘어오셔봐요. 오른쪽에 그 편집할 때 건드려 버렸는데 150페이지 하단부 정비계획 위반 제한 있지 않습니까? 찾았나요?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다 줄 것이고 오른쪽으로 옮겨야 돼. 그 오른쪽 페이지에다 그걸 옮겨야 되는데 상단에 또 제목을. 그래 오른쪽에 그 3-1, 3-2가 바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거든요. 여기 보셔봐. 이 정비 예정구역 기본계획에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시기를 미리 밝혀서 공람시키죠. 주민들한테. 여기 있는 주민들이 공람을 통해서 내가 살고 온 지역에서는 언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가셨는데요. 이 정비계획 위반권자인 이네들이 그 정비계획 위반 시가 도래했는데 멍 때리고 있네요. 시점이 도래했는데 경과해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토지동거 소유자인데 토지동거 소유자가 왜 위반권자님께서 위반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어요? 빨리빨리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네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위반을 제한할 수 있구나. 흐름을 받으세요. 그 150페이지 정비계획 위반 제한수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1번만 받으세요. 1번만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가로 3-3번 거기 가로 3-1, 3-2, 3-3까지 한 문구를 묶어서 공부해버려. 크게 묶어쳐버려. 3-1, 3-2, 3-3 따로따로 놀지 말고 크게 묶어쳐가지고 한 문구로 연결돼야 되구나. 3-3 보면 위반 제한서가 들어가면 바로 동의서 첨부해서 되는데 동의서는 참고로만 보시고 동그라미 2번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반여부를 통보해줘라. 며칠에 60일에 한 차례만 며칠 연장해야 된다. 30일 이렇게 좀 받으시고 이 내용을 공부할 때 몇 페이지를 비교하시라고 했나요? 써놨을까요? 몇 페이지 비교하시라고? 거기다 15페이지 비교 크게 써놔요. 크게 15페이지 비교 103페이지 비교. 그래서 103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꼭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15페이지에서는 국토부사 한번 이럴 때 봐봐요. 여러분 혼자 봐봐야 별로 효과 없어. 같이 귀에 잘 담아서 들어두세요. 15페이지 이럴 때 같이 빠른 속도 보겠어. 같이 보면 1분이면 되거든. 1초면 30초면 눈만 딱 뜨고 있으면 돼요. 보고 계신가요? 15페이지 보고 계셔? 자, 도시군관리 위반 제한 해가지고 위반 제한은 바로 누가 하느냐?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한다. 누구한테 하느냐? 도시군관리 위반권자한테 한다. 이때 위반을 할 때 위반하신 내용이 용용용 기사집인데 이거 모두 다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가지만 뭐뭐 기지산 대체 이거 아니면 제한할 수 없다 그랬죠. 제한서 내면 그때 계획도서 도시군관리계획 설명서를 첨부서 되는데 이때 기반 설치 정비 계량을 위한 제한서 될 때는 대상 토지면적에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돼야 되냐? 기는 얼마? 5분의 4. 남은 얼마? 3분의 2. 이런 것들 빨리빨리 눈으로 탁탁 체크해서. 그리고 이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이 있다면 제한다. 그리고 제한서가 들어가면
입안권자께서는 이걸 반영해서 입안 결정해 줄 것인가 고민되면은 바로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내 시도사 시장으로서는 지방도시의 자문을 거쳐야 된다. 거칠 수 있다. 거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만약 이 건을 입안하고 결정해 나가게 된다면 그 비용은 입안자가 제한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그 파트에 나오죠. 여기는 원칙 제한자에게 반여부를 통과할 때 45일, 한 차례 30일, 여기는 60일, 한 차례 30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3페이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이죠. 지정 제한을 또 우리가 지난주 팠지만 또 파요. 그래도 문제 나왔는데 틀려버리면 사람도 아니죠. 자, 103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103페이지 지난주 우리가 팠잖아요.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 야, 지정 제한은 누가 할 수 있어? 시행자로 지정된 자 12명 중 누구 제한이야? 국지죠. 3명은 제한 못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한 못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제한을 할 때 누구한테 제한서 내냐? 바로 두 가지 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낸다. 누구냐? 공공기관의장하고 정부출연기관장. 그때 공공기관의장은 6명 있다. 토수농 관철매장. 그리고 정부 출연 기관장은 2명 있다. 한국철도 시성단하고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자, 얘네들은 누구한테 제한서 내냐? 국장. 국장한테 제한서 낼 때에 제한하려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동의서 확보해서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또 지방수장은 누구한테 제한서 내냐? 관할 시장수 구청장 제주도지사한테 낸다. 특별제한서사. 이렇게 얘네들은 민간이 아니라 공적 주체니까 공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니까 동의서 확보할 필요 없고 제한서만 내면 된다 그랬죠. 생각나요? 다만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제한서 내려면 제한을 하려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수자 가르고 지상구 접하면서 동의받아서 내야 제한서가 수리된다. 이렇게 있죠. 제한서가 수리된다. 그때 제한서를 내려고 하는 자들, 민간 시행자들은 제한서 들고 누구한테 가느냐? 제한을 하려는 시장군수 구청장 특도지사한테 간다. 근데 제한을 하려는 지역이 2개의 지자체가 걸쳤다. 그러면 가장 큰 지역을 관할하고 행정구역장한테 제한서를 내면 된다. 제한서류가 들어가면 몇 개월 만에 반영을 결정해서 알려주냐? 1개월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또 연장할 수 있다. 몇 개월이냐? 1개월이다. 만약 제한을 해서 지정을 해줬다면 그 지정에 따른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느냐? 원칙은 지정권자가 알아서 내지만은 바로 제한자와 협의해서 전부를 그 지역에 부담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제한 파트가 3가지 나오잖아요. 정비계획 2반 좀 해주세요라는 2반 제한. 이건 토지동호소 제한한다. 그리고 도시군갈 2반 제한은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한다. 그리고 바로 도시발구역 지정자는 시행자로 지정되신 자 12명 중 3명 빼고 나머지 한다. 뭐 이렇게 좀 딱딱 비교를 해서 시험장에서도 헷갈리 않도록 빨리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이 혼자 복습할 때도요. 그거 연구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공법은. 눈을 빨리빨리 집중해서 딱딱 그 내용을 체크할 때 2, 3분에 그냥 통과해야 돼. 통과. 머릿속으로 집중해서 팍팍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면 또 하고 10번 보는 게 효과입니다. 알겠죠? 자, 한 페이지 볼 때 몇 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 한 페이지 볼 때마다 혼자서. 바로 5분 초과하면 안 돼. 알겠죠? 한 페이지 보고 있는데 5분 초과하고는 그것이 낙방이 낙방. 알든 모르든 집중해서 탁탁 끝내고 핵심을 잡아서 5분 초과해서 해요. 5분 넘어갔다 얼른 넘어가 버려. 보지 말고 있지.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시간 딱 집중해가지고 너무 한 페이지 더 어렵다고 집중하면 안 돼. 그냥 눈으로 탁탁 하고 머릿속으로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 잡아서 넘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 속도 있게 나가지. 한 페이지 보는데 한 20분 걸려버렸다. 하루 종일 봤는데 한 5페이지 보고 잠들어 버렸다. 하나만 하지. 시간 싸움인데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안 그래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얼른 봐야 돼. 이게 연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 새겨보고 이렇게 연구하지 마시고 포인트 이렇게 하고. 어차피 잊어버릴 거.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 알겠죠? 공부하는 방법 그런데 한번 집중해서 잘 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쉬었다.